이번에 젠슨항이 야 네이버도 AI 인프라 네트워크 기업이라고 투자자들한테 언급을 해준 겁니다. 굉장한 성장주였는데 성장주의 밸류를 하나도 못 받은 겁니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네이버도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발생하는 돈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최근 LG그룹주 조정 속에서 젠슨 황 CEO 회동의 성과, LG전자의 매수 기회 여부, LG이노텍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현대차 그룹, LG 그룹, 그죠? 두산 그 중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젠슨하고 연관성이 제일 약한데 연결고리가 약한데 젠슨항이 LG의 구광모 회장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급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급등한 만큼 다 빠진 겁니다. LG 전자 고점 대비 40% 넘게 빠졌고요. LG CNS 4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LG 그룹이 젠슨항의 방한에 대한 가장 최대 수혜주로 주가가 반영한 겁니다.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그러면 말씀하신 젠슨항과 관련돼서 LG 그룹주는 어떤 기대감이 있냐? 차세대 데이터 센터 원팀 설계를 젠슨항이 LG 그룹 본사에 방문해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LG 하면 LG 전자가 갖고 있는 HVAC 냉동공조 시스템이 강자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열 때문에 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말해주고 있죠. 그거를 기존의 공냉식,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냉식 액체 냉각이 미국의 이 회사 굉장히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버티브 홀딩스라고 있어요. 초급등 10배 올랐어요. 10배거가 넘었죠. 이 버티브 홀딩스가 부각받는 것처럼 LG가 갖고 있는 냉각 기술에 대해서 젠슨항 CEO가 주목한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에 LG전자가 강점을 갖고 있다. 그 핵심은 HVAC라고 하는 냉동공조 시스템, 즉 전력을 냉각하는 방식이 미래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 너무 중요하겠구나. 젠슨항이 이거를 LG의 인프라 솔루션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겠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 칩 파는 거에서 이제 AI 네트워크 인프라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LG전자의 냉각 기술과 전력 공급 시스템이 너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로보티즈의 2대 주주가 LG전자죠. 그리고 LG전자는 서비스형 로봇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로보티즈뿐만이 아니라 유진로봇, 로봇스타, 국내에 내놓으라는 로봇 중견기업들을 다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로봇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즉 피지컬 AI, 엔비디아의 로봇 관련된 제슨 토르, 아이작 심, 아이작 그루트, 다양한 로봇의 생태계에 필요한 플랫폼과 로봇 전용 칩, 제슨 토르가 로봇 전용 칩이죠. 그 다음에 아이작 심, 로봇 전용 플랫폼이죠. 이 엔비디아의 결국은 로봇 관련된 시스템을 LG전자의 로봇 기술, 하드웨어 기술과 결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LG의 로봇, LG의 가전, LG의 모빌리티에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아이작 심, 그루트 이거를 풀스택 AI 플랫폼을 LG전자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AI 생태계를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LG CNS도 일부 시스템 통합 업체로서 시스템을 통합하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젠슨항은 엔비디아 본사로 구광모 회장을 또 초대해서 미국 본토에서 이 LG가 가진 냉각 기술을 포함해서 이 시스템 기술 그리고 하드웨어 기술을 엔비디아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로봇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전과 모빌리티까지. 왜냐? LG전자는 전장도 강하거든요. 전장 계속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전장이 굉장히 중요한 LG전자의 포지셔닝이 됐죠. 기업 가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LG그룹주는 철저하게 수급 때문에
박살이 난 거고요. 이벤트가 소멸됐으니까 단기 급등한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차익 실현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LG전자만 봐도 사는 주체가 없어요. LG전자 보시면 1년 만에 7만원짜리가 43만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2만원까지 반토막 난 겁니다. 한 달 내내 사는 쪽은요, 개인만 사요. 기관 외국인이요, 딱 젠슨항 나온 그 이벤트 끝나는 시점부터, 아니죠, 그 전부터 선반영됐다고 보세요. 5월 29일 날, 6월 1일 날 두 번 상한가 갔어요. 시가총액 36조짜리가 두 번 상한가 간 거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 뒤로부터 기관이 9거래일 연속으로 팔고요. 외국인 8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올 겁니다. LG전자를 ETF에 담고 있는 물량이 있겠죠? 그것도 단기간에, 아니 7만원짜리가 40만원이 갔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LG전자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LG CNS 볼까요? LG CNS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데이터를 보면요, 52,000원짜리가요 15만원이 갔어요. LG CNS도 3배 올랐습니다. 3배. LG CNS,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 SI 업체라고 합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 통합 업체. 쉽게 말하면 IT 서비스 업체라고 하죠. 이게 3배 올랐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기간이 계속 팔아요. 이벤트 끝나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LG전자보다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LG CNS는 LG전자보다는 조금 낫다. 근데 펀더멘탈 측으로 보면 LG CNS가 그렇게 펀더멘탈이 뭐 그렇게 엄청 탄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항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 솔루션 HVAC를 제공하는 LG전자가 거기에 전장까지, 모빌리티까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장 젠슨항의 최대 수혜주는 LG전자로 보고 있고요.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소프트웨어나 핵심 시스템 통합 역량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LG CNS입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있죠? LG 이노텍은 센서예요, 센서. 로봇의 눈에 해당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저는 LG 이노텍은 LG전자나 LG CNS랑은 펀더멘털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자, LG전자의 본업은 가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의 전장. 그죠? 근데 LG 이노텍은요, 본업이 카메라 모듈하고 기판이에요. 근데 지금 기판이 난리예요. 쇼티지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갖고 있는 캐시카우가 지금 상황에서 잘 나가는 쪽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나쁘지 않아요. 딱 실적만 봐도 LG전자는 올해 작년보다 보시면 이익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50% 증가해요. 50%. 그리고 내년에 한 5천억 정도 더 증가하는 거니까 한 10% 안 되죠. 한 8% 증가하나요? 네, 한 8% 증가하는 거고, LG 이노텍은요 올해 이익이요 거의 2배 증가합니다. 2배. 2배 증가하고 내년에도 한 10% 정도 증가해요. 이익이. 상대적으로 LG전자나 LG 이노텍이나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은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근데 LG 이노텍이 갖고 있는 업황이랑 LG전자가 갖고 있는 업황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LG전자, LG CNS, LG 이노텍 이 세 가지 중에 매력적인 걸 고르라면 아무래도 LG 이노텍 쪽이 온 디바이스 AI 쪽 기기 확산은 이제 초입 국면이거든요. 당연히 젠슨왕도 GPU 칩을 데이터 센터에만 팔지는 않아요. 온 디바이스 AI에도 팝니다. 당연히.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눈에 들어가는 센서. 이것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 로봇 눈에 들어가는 센서, LG 이노텍이 지금 LG전자가 갖고 있는 엄청난 로봇 이 테스트베드의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LG 이노텍이 다른 LG 그룹주 중에서는 똑같이 조정받더라도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세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고, LG 그룹주는 전반적으로 더 조정받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그게 LG전자가 됐던 LG CNS가 됐던 LG 이노텍이 됐던. 그래서 LG전자는 조정 나왔으니까 사야지. LG에너지솔루션은 LG그룹주 중에서도 유독 약한 흐름입니다.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뭐 매수매도 판단은 본인의 투자 판단과 기준에 따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포트폴리오 비중이 얼마나 담을지 또는 내가 기간을 얼마나 투자할지 그거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고요.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은 사실 젠슨항 방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됐지만 2차전지 업황이 지금 2년 전부터 계속 캐즘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보조금 부활도 있지만 전기차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보조금 주는 거 말고 또 세제 혜택 주는 게 있어가지고 유럽은 판매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25%에서 30%씩 많이 좋게 나오는 데는 뭐 최근에 보니까 5월달 데이터 프랑스가 엄청 잘 나왔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 90%씩 뭐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유럽이 살아난다.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 테슬라의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테슬라가 살아나면 거기에 가장 큰 수혜는 유럽에서 테슬라 물량을 가장 많이 쳐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전기차 시장의 캐즘 얘기는 이제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1월 달에 이제 중간선거에 트럼프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 억압하는 여러 가지도 좀 재편되지 않을까. 근데 본질적으로는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는 ESS 에너지 저장장치 업체로 탈바꿈한다는 건데요. 그 탈바꿈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실제 ESS 에너지 저장장치의 매출이 전체 LG에너지 솔루션이 됐든 삼성 SDI가 됐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50% 이상은 넘어와야지 ESS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장 LG엔솔이 올해 연간으로 추정되는 게요. 전기차로 발생하는 매출은 13조대에서 10조대로 줄어들고요. ESS로 발생하는 매출은 작년 25년도에 3조대에서 10조. 그래서 당장 올해 말까지 가도 ESS 매출이 전기차 매출하고 거의 비슷한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엔 역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S는요, 시스템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ESS 관련돼서 전기차는 완성차 업체랑 AMPC 첨단 생산세 공제를 쪼개서 나눠 먹는데요. 이거는 독자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ESS 관련된 AMPC를 전체 100% 다 가져가는 구조라서 첨단 생산세 공제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미국이 지금 철저하게 중국발 ESS를 견제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BYD나 CATL이 미국에서 관세 적용되는 게 58.7%거든요. 그럼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고요. 4월 말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LG엔솔이 신규로 하고 있는 468의 원통용 배터리의 수주 잔고가 440기가와트를 돌파했습니다. 유럽이 살아나면서 BMW에 10조 넘게 수주를 받았고요. 미국발 ESS 업체들한테 수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철저하게 외국인 수급이 이탈되면서 LG엔솔이 소외된 측면이 있지만 저는 이제는 2차 전지가 회복되는 국면이 분명히 오고 있고 LG엔솔 자체도 실적 자체가 물론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 갖고 있지만 LG엔솔이 사실은 삼성전기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시가총액이 큰 업체인데 이제 삼성전기한테도 이제 뒤처져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91조까지 내려왔거든요. 코스피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90조 초반에서는 LG엔솔도 해볼만 하다. 왜냐면 LG엔솔이 실적 개선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제 반등이 이제 나와서 이제 겨우 이제 39만 원대인데요.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됩니다. 내년에 대략 영업이익 한 4조 예상하고 28년도에 6조 예상하니까 여전히 뭐 CATL은 PER이 30배밖에 안 되는데 LG엔솔은 내년 포워드를 기준으로도 60배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기에는 지금 이제 LG엔솔은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로봇 배터리 모멘텀도 붙을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전체 50%를 넘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세대 원통용 468 배터리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판매량이 회복되면 유럽발 최대 수혜도 LG엔솔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가 측면으로 보다는 수급 측면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측면이 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LG엔솔 외국인이 오늘도 사고 있는데요. 지금 3거래일 빼고 한 달 내내 매수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계속 팔죠. 기간 파는 거를 외국인이 계속 받아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의 쏠림이 완화되면 저는 다음 타자는 2차전지하고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다. 워낙 시가총액이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돈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뭐 물론 간접 투자, 직접 투자 쪼개지지만 결국은 국민성장펀드가 갈 돈도 바이오하고 배터리 요 두 개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주가 강세의 배경과 엔비디아 협력 효과, 핵심 성장 동력 및 박스권 돌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LG CNS도 질문 주셨고 LG 전자도 질문 주셨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주가 측면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에 네이버도 잠깐 급등하고 그 급등한 걸 다 반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하드웨어 쪽 말고 AI 서비스 쪽,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데이터 팩토링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네이버가 그래도 대기업 쪽에서는 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젠슨왕 엔비디아 CEO 방한했을 때 네이버 사업 방문해가지고 글로벌 AI 팩토리 공장 구축이라는 큰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식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네이버가 로봇에 직접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로봇 관련돼서 굉장히 잘 키우고 있는, 네이버도 로봇 회사로 볼 정도로 로봇 사업을 굳건하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단순 포탈 사업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체제 개선하는 거에 얼마 안 된 거죠. 이번에 젠슨왕이 야 네이버도 AI 인프라 네트워크 기업이라고 투자자들한테 언급을 해준 겁니다. 굉장한 성장주였는데 성장주의 밸류를 하나도 못 받은 겁니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네이버도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발생하는 돈이 네이버 보시면 주가가 다 빠졌죠. 올라온 거 다 반납을 하긴 했는데, 네이버가 연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이익으로 내는 현금 흐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영업활동 현금을 OCF가 3조씩 나눈 회사예요. 올해 3조, 내년에 3조 6천억, 28년도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조입니다. 잉여 현금 올해 1조 8천억, 내년 2조 2천억, 2조 7천억이에요. 그럼 네이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모르겠어요. 네이버가 약간 중고거래 플랫폼에 꽂혀가지고 미국의 크림 인수하고 이런데 뭐 1조 넘게, 최근에 네이버가 배민머 인수하겠다고 나오죠. 그런 거 말고 오히려 AI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훨씬 더 이 AI 기업으로 부각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돈 벌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AI 관련된 기업에서 소외된 겁니다. LG CNS나 삼성 SDS나 이런 데보다 펀더멘털이 훨씬 더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 그죠?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 인터넷 플랫폼의 엄청난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부각받는 해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내년, 정말 빠르면 내년 정도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적극적으로 미뤄져서 글로벌 AI 팩토리, 데이터 팩토링 사업이 구축화되면서 이 데이터 팩토링 사업으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AI 팩토리 사업의 가치를 시장 내에서는 최소한 11조 이상의 AI 팩토링 데이터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11조짜리 AI 데이터 팩토링 사업이 결국은 네이버의 기업 고객들, 네이버의 중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네이버죠. 여기에 클라우드나 AI 추론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 AI 팩토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 한 중반 정도부터는 AI 팩토리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돈은 잘 벌죠. 광고, 커머스, 이 트래픽 기반의 플랫폼이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당장 올해만 봐도 네이버가 영업이익만 무난하게 2조 5천억 돌파를 예상해요. 작년에 2조 2천억으로 역대급을 찍었죠.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내년 정도 되면 한 2조 8천억에서 3조 보지 않을까. 28년도에는 한 3조 2천억에서 3조 5천억. PER이 계속 뚝뚝뚝 떨어져요. 15배요, 내년 포워드 PER로. 하나도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는 수준이죠. 근데 AI 이 빅사이클에 철저하게 소외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이 AI 팩토링 사업에 네이버랑 협업이 더 구체화가 많이 되고 더 액션 플랜이 나오는지 여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광고, 커머스, 이 플랫폼, 지금 돈 되는 사업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AI를 학습 추론할 수 있는 거대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AI 인프라 공급자. 네이버도요,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 클라우드 매출, 그 다음에 초거대 AI 모델, 네이버는 자체 하이퍼 클로바 X를 갖고 있죠. 이 라이센스 수익까지 연쇄적인 이 수익 모델이 용량으로 치면 27년도에 55메가와트, 28년도에 200메가와트까지 규모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협력설로 단기적으로 움직였지만 결국은 네이버도 AI 인프라의 한 축으로 소위 말하는 AI 솔루션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그 밸류에이션을 시장에 인정해 준다면, 그래서 최근에 목표가 40만 원대까지도 나온 것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휴머노이드 로봇, 거기에 피지컬 AI에 관련된 실질적인 물리 데이터를 또는 소비자 컨슈머가 갖고 있는 또는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장 특화해서 데이터 팩토링 사업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형 소위 말하는 소버린 AI의 독점력도 네이버가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기대감으로 젠슨왕 오면서 선반영됐고, 이제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숫자로 보여줄 때다. 네이버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접근을 한다면 바로 들어가기보다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이 더 좋을까요? 선행 PER이 15배거든요. 포워드 PER이 15배고 고점 30만 원을 단기적으로 찍고 지금 다 반토막 났어요.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지금의 가격대나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앞으로 사실은 네이버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이슈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담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지금의 가격대나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네이버가 처한 지금 비즈니스 환경이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뭐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밸류에이션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